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접한 지역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화가 기대된다는 시선과 함께 바뀔 것이 없다는 냉소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신임 원장 임명 과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스스로 응모를 철회해서 공모를 무산시켰던 인사가 넉 달 만에 이뤄진 재공모에 다시 응모해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부산대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난달 이미 학칙 개정을 끝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광주에서 개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894년 모두가 평등하다는 대동정신을 실현하고자 농민들은 목숨 걸고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했습니다. 올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기리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작품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뭇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동그란 모양을 이뤘고 길고 하얀 천조각 수십 개가 그 아래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사람 머리가 붙어 있고 천조각에는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동경대전의 글귀가 적혔습니다. 동학이라는 사상과 농민혁명이라는 실제가 만난 겁니다. 목이 잘린 채 불에 타고 있는 동학농민군이 자신의 세상을 찍고 나오려 합니다. 앞에 놓인 세상은 인종차별과 전쟁, 마약 등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 중심의 어떤 철학과 인간 허무주의 철학의 대결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동학 사상의 핵심은 인간이 하는 사상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찍고 나와서 새 세상을 지향한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입니다. 1894년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대항해 평등을 외친 농민들의 치열한 투쟁. 그 정신은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 등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평가됩니다. 5.18 민주화 광장에서는 5시 18분 되면은 그 멜로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리고 있는데 그러한 멜로디가 13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도 함께 정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외쳤던 그런 함성들을 이번 전시에는 국내 작가 33명이 참여했습니다. 작품은 모두 70여 점으로 미디어 아트와 회화, 설치 미술 등 다양한 형식과 표현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전시관 한켠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기록과 역사적인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7월 21일까지 동국미술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봄날이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제주 동쪽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내내 좋음 수준 유지하면서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주말 동안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8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특보는 내일 새벽부터 발효되겠고요. 시속 70k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1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본 지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영찬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100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을 본 지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야당과의 협치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늦은 감이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국민이랑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앞으로 야당과 협치해서 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면 보여주기식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주제들을 피해갔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국면 돌파용으로 지금 오지 않냐. 최상병 특검도 그러고 좀 김건희 특검도 그러고 뭐 애매하니 그냥 두리뭉실하고 뭔가 하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오늘 그 소통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소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광주에서 치르지 않았던 민생 토론회를 곧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신경 쓰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생 토론회 재개 방침의 광주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 AI 2단계 사업, 복가 쇼핑몰 관련 교통대책 등을 대통령실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신임 원장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광주시 의원이 최근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임명 과정이 마치 해당 신임 원장을 위해 정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광주시 산하의 출연기관입니다. 신임 원장 공모 결과 황현택 전 광주시의원이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임명돼 지난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과정이 잡음을 낳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11월 공모가 진행됐어야 했고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공모 자체가 무산되면서 넉 달의 원장 공백이 발생한 겁니다. 이 공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황현택 신임 원장에게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고 당시에도 응모했었던 당시 황 후보자는 서류 심사를 앞두고 돌연 자진 철회했고 이 때문에 최소 서류 심사 선발 기준이 무너지면서 공모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전임 원장이 퇴직을 하고도 한참 동안이나 재공모에 나서지 않았던 광주시는 넉 달 만인 지난 3월 재공모에 나섰는데 이때 황현택 후보자가 다시 원서를 냈고 결국 신임 원장으로 낙점됐습니다.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분 성함은 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분이 온다,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었었어요. 황현택 원장은 강기정 시장 캠프 등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위한 내정설은 당치도 않다고 반박합니다. 이번 인사는 낙하산 인사도 보은 인사도 아닌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희 사실 생각했을 때 뭐 누구보다도 뭐 이렇게 못지않게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적임자. 이에 대해 광주시도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공모 절차가 늦어진 것은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위해 세워진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한 해 예산은 172억 원, 종사자는 14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와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영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한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노조와 협의 없이 폐지한 혐의를 받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교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 등은
지난해 4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기본 계획을 폐지해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며 광주시 교육감 등을 고소했습니다. 전남의대 공모를 앞두고 전라남도와 순천시 등 전남 동부권의 갈등이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공모의 법적 권한 문제와 용역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12일로 예정된 오자회동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 공모로 정책 방향을 바꾼 전라남도.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에서 모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양 지역의 입장은 다시 나뉘었습니다. 목포대 등 전남 서부권은 공모가 불가피하다면 공모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 반면 순천대 등 전남 동부권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의대 공모의 법적 권한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신청 권한도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동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공모라는 절차를 강행하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대학을 추진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수행으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반박합니다. 대국민 담화문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강한 확정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는 결국 정부의 요청한 대로 공모 방식에 의해서 추천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입장차는 그동안 전남도가 시행했던 용역 결과 공개 여부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용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유리한 결과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용역 결과가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의대 설립 문제를 공모 절차에 붙이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남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용역을 공개할 경우 편향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요약서만 공개한 바 있다고 말합니다. 일정 부분만 따가지고 전체를 틀을 보지 않고 전라남도 하는 일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편 지난 1일 전라남도는 2026학년도 전남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응해 순천시도 최근 관련 부처에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의대 발언 이후 지역 간 이견으로 의대 공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오는 12일 오자회동을 그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의 오자회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인 의대 관련 용역을 공개할지, 그리고 만약 공개한다면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통적인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 농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농수축산밸리 조성이 추진되면서 청년 귀농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 임대온실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37살 심세련 대표. 2021년부터 딸기와 토마토, 멜론, 레드향 등 4가지 작목의 재배기술 교육을 20개월에 걸쳐 수료했고 작년부터 3년 기한으로 이곳 1,300제곱미터의 임대온실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풍양면에 짓고 있는 3,0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유러피언 샐러드 채소 재배에 나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농협이 선정한 청년 농업인 대상을 받은 심 대표가 남편과 함께 고흥으로 귀농을 결심하게 된 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노하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4곳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고 저렴한 농지와 온화한 기후의 고흥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수익면에서 도시의 직장 생활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은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값진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라던가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프로그램이랑 교육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좀 미리 경험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결심이 이제 서게 되시면 고흥군은 현재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에 시설 원예와 축산, 수산 분야까지 군 자체 계획으로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고흥에 창동을 해서 고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농수축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고흥의 스마트팜 인프라가 청년들에게 농업을 새로운 미래로 제시하면서 청년 귀농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놓고 다른 지역 의대들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광주 지역 의과대학들은 정부에서 분배한 의대 증원 인원을 확정하기 위한 학칙을 이미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난달 학칙을 개정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각각 75명과 25명 늘린 200명과 15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원 인원의 50에서 100%를 실제 모집 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에서 전남대는 163명, 조선대는 15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착한 가격 업소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식용유부터 밀가루, 설탕까지 재료값 상승으로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백반집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10,000원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인기 비결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곳이에요. 안심되고 가격도 착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어떻게 먹어요? 하지만 착한 가격 업소를 유지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장 부부 둘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을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입니다. 앱 세일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하고 장아찌 같은 거 다 제 손으로 하고 사람을 안 쓰고 제가 5시면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춘천중앙시장에서 6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또 다른 착한 가격 업소. 5년 전 3,500원이었던 짜장면 가격을 지난해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강원도 평균 짜장면 가격보다는 저렴하지만 가격을 올릴 때마다 단골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이 또 딴 분들도 모시고 오고 그래요. 또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적게 남기고 그렇게 해야죠. 착한 가격 업소는 매년 2번씩 지자체가 지정합니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공공요금이나 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지원비는 250만 원 정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끝날 때까지 그냥 올리지 말까 하던데 이 물가가 보통 물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9월 기준 착한 가격 업소는 강원도에서만 모두 584곳. 이 가운데 32곳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착한 가격 업소 간판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생들이 전국 최초로 초정밀 반도체 소자 공정에 성공했습니다. 전기, 전자 등 다양한 분야를 이해해야 하고 긴 시간과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이라는데요. MBC 경남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진복을 입은 학생이 은색 원판을 기계에 넣고 작동시킵니다. 이번엔 다른 공정실로 이동해 원판을 고정하고 밑그림을 넣는 포토 공정을 한 뒤 투명한 액체에 담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식각 공정과 기계에 넣어 얇은 막을 씌우는 방막 증착 공정을 거칩니다. 4가지 공정을 거치는 데만 꼬박 8시간. 모두 27번의 정교한 공정을 거쳐야 컴퓨터와 휴대전화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기본, 반도체 웨이퍼가 탄생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전극이 연결되는 거리가 머리카락보다 얇은 80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80 마이크로급 반도체 웨이퍼를 만든 건 16명의 한국 나노 마이스터고 3학년 3반 학생들. 학생들에게 지난 2년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전기, 전자, 화학 같은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하고 전문 용어는 전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클린룸의 습도와 온도, 진공 상태 조정도 직접 해야 했습니다. 장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장비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된다면 이제 각 공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 보람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고등학생이 반도체 웨이퍼를 만든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가량 계속 안에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육체적인 피로도도 쌓이고 또 이제 패턴이 제대로 안 나오면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방진복 착용부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교사뿐 아니라 교육청과 대학, 연구기관의 도움도 컸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기준 최초로 반도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성과가 앞으로 반도체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반도체 산업 생산액 기준 12위인데다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서도 고배를 마신 경남. 반도체 불모지인 경남에서 이룬 학생들의 값진 성과를 시작으로 한국 나노 마이스터고는 심화 과정도 운영해 최종 단계의 반도체 회로 제작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울산에서 현대차 노조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여 년 전 주 5일제 시행에 현대차가 불을 붙였던 걸 감안하면 앞으로 주 4.5일제가 노동계와 경제계의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울산문화방송 홍상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2024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에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은 주 4.5일 근무제에 집중됐습니다. 회사자 복지 문제, 정년임금 문제, 노동시간 단축 등 수많은 요구안들이 있습니다. 선택과 숙지를 통해서 반드시 쟁취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24년. 현대차 노조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지 21년 만에 주 4.5일 근무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든 건 2004년인데 2003년 현대차 노사 합의가 당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 이재명 후보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금융노조는 2년 전부터 주 4.5일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5번째로 장시간 노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까지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확산될 전망인 가운데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노동시간 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광주시가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과 반지하 주택 20곳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치 비용은 규모에 따라 최대 95%까지 차등 지원하며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에는 전액 지원합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봄날이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제주 동쪽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바깥 활동 즐기기 정말 좋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날이 흐려지겠고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내일 새벽부터 발효되겠고요.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광주와 그 밖에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봄 햇살에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오늘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1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4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봄비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